골든에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삶의 지혜를 한 걸음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편안히 함께 하시다가 공감되는 한 문장이 떠오르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으로 함께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는 무례한 사람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정리하는 5가지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정미숙 부장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반. 퇴근을 2시간 남짓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정미숙 부장의 책상 위로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내일 회의 자료. 월요일 아침까지 해주세요. 58세 정 부장은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틀치 업무량을 주말 안에 끝내라는 지시. 예전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 부장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주신 업무는 최소 이틀이 필요합니다. 화요일 오후까지 중간 결과로 드리고 수요일 최종안 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결국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정 부장은 전화를 끊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 부장처럼 누군가의 무례함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거리두기, 기록하기, 공식 경로 활용하기, 감정 경계 세우기, 그리고 자기 효능감 키우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례함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엔 말도 안 걸다가 필요할 때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만 요구하는 사람. 이런 행동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낮다는 것이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필요만 채우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나르시시즘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서 타인을 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참아주면 계속 선을 넘습니다. 한 번 넘어간 경계는 다음에도 쉽게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패턴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1. 필요할 때만 과도하게 친절하다. 2. 평소엔 하대하거나 빈정거린다. 3. 윗사람엔 굽실대고 아랫사람엔 함부로 한다. 4. 경계를 설정하면 화를 낸다. 5. 나의 반응을 계속 시험한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2 번째,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놓고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관계 정말 유지할 가치가 있나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라면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가 문제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황 하나.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업무는 이틀이 필요합니다. 월요일까지는 어렵고 화요일 중간 결과로 드리겠습니다. 상황 둘. 누군가 반말로 하대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표현은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앞으론 존칭 사용 부탁드립니다. 상황 셋. 빈정거림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논점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표정은 진지하게 유지합니다. 웃으면서 말하면 진지함이 전달되지 않아요. 둘째, 말은 짧고 명확하게 합니다. 변명이나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마세요. 셋째,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론 존칭 사용 부탁드립니다처럼요. 세 번째, 기록과 공식 경로 활용하기. 만약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그땐 기록과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업무 지시를 받을 때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 나중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둘, 상대방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져요. 만약 대놓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건 두 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현장에서 차단합니다. 그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업무 이야기로만 진행하겠습니다. 2단계, 공식화합니다. 날짜, 시간, 발언 내용, 증인을 문서로 정리해서 인사팀이나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주변 동료에게 사실 확인을 받고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교묘하게 돌려까는 사람들. 현장에선 웃으며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불쾌한 거예요. 아, 그게 나를 깎아내린 말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비하하고 뒷담화로 평판을 떨어뜨리죠. 대응법은 간단합니다. 관계 등급을 조정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1m 밖으로 이동시키세요. 친구나 가까운 동료가 아니라 그냥 업무상 아는 사람으로 재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실을 알립니다. A씨가 반복적으로 간접 비하 발언을 합니다. 오해 방지를 위해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하나,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둘,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패턴을 알게 돼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상대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주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자기 효능감 키우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위축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말을 꺼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 성취를 떠올립니다.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잘 해결한 경험이 있었나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쌓아갑니다. 처음부터 큰 대결을 할 필요 없어요. 작은 요청부터 시작하세요. 이 표현은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셋째, 롤모델을 만듭니다. 주변에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관찰하고 배우세요. 넷째, 준비합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려워요. 미리 말할 문장을 연습해두면 실전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말의 톤이 달라집니다. 떨림 없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번 성공하면 다음엔 더 쉬워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구나. 이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와 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은 일하러 가는 곳이에요. 내 감정까지 모두 나눌 의무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내 1m 반경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소중히 대하고 거리를 둘 사람과는 업무적으로만 지내면 돼요. 관계를 다단계로 운영하세요. 1cm 거리의 사람, 5cm 거리의 사람, 1m 거리의 사람, 10m 거리의 사람. 각각의 거리에 맞는 대화와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경계를 세우고 내 절차를 만드세요. 그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하나, 표정과 톤. 웃음 대신 진지함, 말은 짧고 명확하게. 둘, 문서화. 요청, 기한, 맥락을 기록하고 확인받기. 셋, 경계선. 호칭과 표현 규칙을 분명히 고지하기. 넷, 절차 활용. 인사팀, 윤리위원회에 도움 요청하고 동료와 사실 확인하기. 다섯, 자기 효능감. 과거 성취를 연결해서 합리적 자신감 구축하기. 정미숙 부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날 이후 정 부장은 달라졌습니다. 무리한 요구엔 대안을 제시했고 불편한 표현엔 즉시 선을 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작았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정 부장은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 보세요. 불편한 표현 하나에 그 말은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무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의 경계와 절차를 세우는 게 빠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1m 반경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골든에이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